자, 안녕하세요. 전 영상 제작하는 이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수업할 때마다 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영상 수업을 네. 참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막 유명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저 자신을 스스로 어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고 연기 영상을 만들어서 캐스팅 디렉터 분들께 보내면 그 영상을 보시고 캐스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영상도 사실 배우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되게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야 캐스팅이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제작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배우분들 되게 많이 만드시나요? 주변에 보면? 네, 드라마를 우선 하려면 영상은 필수로 필요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만 하시는데 조금 고퀄리티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더 캐스팅이 아무래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상 수업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은 확률로 여행 영상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개인적으로요? 진짜 여행을 많이 가나 봐요,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뭔가 안 남기기 너무 아쉽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행 영상 찍는 분들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동물 영상도 생각보다 진짜 많고요. 키우시잖아요, 그죠? 네, 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강아지 유튜브를 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튜브를 하려면 영상 편집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느끼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회사 다니시다가 네. 갑자기 회사에서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위해서 유튜브를 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나만의 좀 스킬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좀 많이 핫해지면서 맞아요.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네. 휴대폰 촬영이에요. 네, 왜냐면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 아이폰 11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설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그 먼저 기본 그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설정. 좀 내리다 보면은 아이고. 설정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네. 좀 내리다 보면은 카메라라고 있어요. 네, 네, 카메라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에 비디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네. 여기 밑에 보면 포맷이라고 있죠. 포맷이라고 있죠. 네.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고효율성이랑 높은 호환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고효율성으로 찍으면 가끔 편집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H265라는 포맷인데 영영을 줄이면서 좀 더 고퀄리티를 만드는 건데 아. 그 H265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도 되긴 되는데 뭔가 좀 버벅거리거나 재생이 잘 안 되거나 나중에 연락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촬영을 할 때 높은 호환성으로 하시는 게 용량을 좀 더 많이 잡아먹어도 그냥 작업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처음에 포맷을 높은 호환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뒤로 알겠습니다. 나와주시고 보면은 비디오 녹화라고 있죠.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이 갤럭시, 제가 제 휴대폰은 갤럭시거든요. 갤럭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카메라 들어가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면은 좀 아래쪽에 보면 네. 후면 동영상 크기라고 있어요. 네. 이 영상 촬영할 때 무조건 16대 9고요. FHD 1920, 1080으로 보통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1080으로 돼 있잖아요. 그 1080이랑 1920, 1080이랑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FHD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정도의 해상도예요. FHD가. 네. 제가 알려드릴 때도 FHD 영상을 만드는 거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영상 같은 거 혹시 스트리밍 같은 거 보세요? 뭐 넷플릭스나 네. 그때 거기서 막 해상도 조절하는 그런 거 없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거겠거니 하고 보통 그렇게 설정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끔 4K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FHD인데 TV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FHD고 4K 영상으로 만든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호환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모니터가 안 좋아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버벅거린다든지 네. FHD가 제일 좋으면서도 좀 호환성이 높은 그 정도로 보시면 돼서 저는 1080으로 영상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보시면 1080 말고도 4K라고 있죠. 네. 갤럭시에서는 해상도가 UHD라고 있거든요. UHD라고 있는 게 4K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FHD가 이 정도로 가면은 거의 요거보다 거의 한 3, 4배 정도의 크기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촬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막연하게.
화질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4K로 촬영을 하면은 화질이 더 좋아요, 네. 일단은.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더 크게 찍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좀 확대를 한다고 해도 영상이 안 깨져요. 막 확대하면 깨지는 그런 거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확대하면 안 깨지는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뭘까요? 너무 용량이 크나요? 맞아요. 오. 잘 맞추신데? 4K로 촬영하면 용량이 더 커서, 근데 사실 용량이 큰 건 요즘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 휴대폰들 용량 많잖아요. 네. 그냥 찍고 나서 그걸 잘 컴퓨터로 백업하고 이러면 되는데 네. 4K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요. 작업할 때 얘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노트북 있잖아요. 네. 좀 가볍게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삼성이든 LG 그램 막 이런 것도 많이 네. 쓰고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노트북으로는 네. 4K 편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실 휴대폰에서 최고 화질은 4K지만 제가 막 모든 분들한테 여러분 모두 4K로 촬영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집 컴퓨터 괜찮으세요? 그냥 평범한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1080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4K가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렉 걸리고 튕기고 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막 4K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 화질은 가능하지만 네. 컴퓨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1080으로 하는 걸로 네. 권장드릴게요. 네.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화질. 어. 네. 여기 보시면 프레임 있죠? FPS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30이 안 적어져 있는데 안 적어져 있는 게 다 3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정도의 프레임인데 이게 네.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시간 1초 있죠. 네. 일 할 때 30장의 사진들이 따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약간 영상의 원리 같은 건데 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30프레임이에요. 그러면은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 60프레임 있죠? 네. 네. 여기 60프레임 있고. 네. 자, 1초에 60장이라는 건데 어떨 것 같아요? 더 선명하고 더 뭔가 깨끗하지 않을까요? 사실 선명하거나 깨끗한 거랑은 큰 관련 없고요. 아. 1초에 여러 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조금 더 약간 만화 영화 그 만들 때 네. 그게 얼마나 거기 많이 그분들 들어가요. 맞아요. 갈아 넣었냐는 뭐 그 1초에 그 그림을 얼마나 그렸냐 뭐 이걸로 따진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한 막 그 절책 넘겨보면 해봤어요. 아. 그러면 약간 네. 조금 좀 러프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뚜두두두 벅벅벅벅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넣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좀 맞아요.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60프레임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건데 용량은 2배거든요. 네. 60장이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 6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어요, 만약에. 네. 막상 영상을 딱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여주진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 사람 눈이 뭐 30프레임 이상이면은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막 굳이 그럼 60프레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프레임이 있는 이유는 슬로우 모션을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네. 이제 그걸 나중에 편집할 때 슬로우 모션을 돌리면 되게 이뻐요. 30프레임을 슬로우 모션을 돌리면 막 벅벅벅벅벅 거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개 여기 갖다 돌아보세요. 여기 갖다 네, 돌아보세요. 이거를 그냥 딱 찍었을 때 60프레임으로 찍어서 나중에 슬로우를 걸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머리카락 샤랄라 하면서 도는 그런 슬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I have fallen further than I had before. 그래서 저도 평소에 모든 것을 다 60프레임으로 찍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인터뷰를 찍거나 그다음에 뭐 사람의 말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한다거나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걸 촬영할 때는 무조건 30프레임으로 찍어요. 60프레임으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용량 2배까지 써가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나중에 내가 슬로우 모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벚꽃이 떨어진다던가 고양이 귀시나 강아지가 네. 이렇게 좀 점프하는 모습을 뭔가 맞아요. 네. 이렇게 슬로우로 싹 담고 싶다. 이럴 때는 60프레임으로 바꿔서 촬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죠. 이제 그거는 내가 평소에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30프레임으로 찍고 요거는 뭔가 좀 나중에 슬로우로 살릴 수 있어. 그러면은 60프레임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영상의 제일 기본적인 해상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설정을 잘못하셔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시고 네. 지금 에이지씨 같은 경우는 1080으로 하시고
뭐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어떤 걸로 해요? 저는 30프레임으로 그쵸? 하겠습니다. 30프레임으로 해도 충분하죠? 난리예요. 이거를 촬영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 네. 잘못된 점이 뭘까요? 피사체가 다 안 나오는 거? 다 나왔어요. 잘못된 점이 뭘까요?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안 치우쳤어요. 잘못된 점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영상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아. 뭔지 알겠죠? 가로. 맞아. 네. 사실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네.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딱 정의를 했어요. 네.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겨서 영상을 보기에도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애도 그렇잖아요. 네. 애도 이렇게 생겼고 네. TV나 네. 영화나 네. 다 약간 이렇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로로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 그 옆에 이렇게 매체들을 내가 자막을 넣거나 네. 억지로 키우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진 찍거나 네. 휴대폰으로만 볼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찍는 게 맞죠. 네, 그래야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서도 볼 수 있는 네. 컨텐츠가 되니까. 손 떨림에 신경을 너무 안 써요. 아.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뭐 여행 가면은 막 여행 가면서 막 떡 누르고 그냥 막 찍어버리시고 네. 그러면은 영상이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많이 흔들리면은 편집이 안 돼요. 어떻게 편집을 해도 되게 뭔가 영상이 복잡해요. 눈에 보기 싫어요, 뭔가 좀. 계속 흔들리니까. 왜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흔들리려고 해도 이렇게 좌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경까지 안 써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냥 잡아보세요. 네. 최대한 안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이 정도만 해서 찍어도 최대한 안 흔들려요.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보통. 네.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다 보이죠? 그러네. 맞아. 흔들리는 저 거. 나름 신경 쓰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도 네. 조금씩 엄청 흔들리네요. 삼각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대를 써서 설치하는 것도 좋죠. 네. 집에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삼각대 가볍게 설치하면 되지만 뭐 여행 갔는데 갑자기 뭐 모든 상황에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 흔들리려고 노력하고 찍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눌러가지고 한 손으로 막 잡고 찍고 막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도 되게 안 이쁘게 나오는 거죠. 이 비행기를 멀리서도 찍고 싶고 네. 이렇게 가까이서도 찍고 싶으면 나눠 찍어라라는 거예요. 나눠 찍어라.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동안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네. 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손 바로 빼고 막 이러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걸 촬영할 때 이거 정면을 찍고 싶다. 정면을 찍고 최대한 안 흔들리게 노력하면서 네. 한 5초 찍는 거예요. 멈추고 다시 여기 가서 내가 또 이쁜 구도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끊어 찍는다는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도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찍고 막 해버리시니까 화면이 멈춰있는 그 편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의 전체 모습도 담고 싶고 특정 모습만 또 담고 싶다고 네. 하면은 끊어 찍는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컷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면서 찍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냥 풀샷하고 이렇게 이으면은 자연스럽게 컷으로 붙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한 샷 한 샷 이쁜 샷을 찾아가면서 끊어 찍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이게 뭐 브이로그를 할 때는 네. 그냥 이제 내 얼굴이 네. 매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뭐 브이로그라고 해도 다른 것들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도 멈춰서 찍고 좀 가서 좀 이쁜 각도로 또 찍고 이러면은 편집하면 적어도 되게 깔끔한 영상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초보티는 안 난다. 네. 되게 그냥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다 이 영상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막 움직이고 막 한 거를 편집을 해봤자 정신없어요. 처음에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카메라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네. 최대한 한 샷 한 샷 이쁘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나눠 찍는 게 좋다. 네.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어떤 사람이 찍으면 화질이 좋고 어떤 사람이 찍으면 화질이 안 좋고 막 이런 거가 좀 있어요. 맞아요. 혹시 어플 같은 거 쓰세요? 쓰는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라이크랑 싸이메라를 써요. 아, 그래요? 유라이크는 사실 거의 되게 네네네. 셀카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찍으시는 맞아. 제일 많이 해요.
막 스노우도 있고 소다도 있고 막 아, 그런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잖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이쁘게 잘 나오게 해주니까. 근데 영상 촬영은 네. 솔직히 아직 그걸로 촬영하기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찍으면 사실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인물도. 네.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땐 이쁘게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그 영상 콘텐츠로 올리기에는 네.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그렇게 찍으면은 화질도 1920, 1080이 아니라 더 작게 감소될 뿐더러 네. 손 떨림이나 이런 게 더 심하다거나 아니면 가끔은 말에 싱크가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사진에는 괜찮지만 영상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 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갈 때나 진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 갈 때는 차라리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기본 카메라는 그래도 이 휴대폰의 최고 스펙으로 촬영을 하니까 스노우나 이런 뷰티 어플들은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대신 화질을 되게 감소시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영상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휴대폰인데? 아. 사실 요즘 휴대폰 되게 좋아요. 네. 이제 잘 찍으면 진짜 이거 휴대폰으로 찍었어? 우와 이거 휴대폰이라고 약간 이럴 정도로 네. 되게 화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플을 쓰는 순간 휴대폰이다 딱 티나요. 이게 그냥 작게 촬영했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런 노트북으로 보거나 조금만 더 키워봐도 약간 일어나는 게 확 보여요.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확 보이고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차라리 일반 카메라로 찍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전면보다 이렇게 나를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쪽을 보는 게 화질이 더 좋긴 좋아요. 전면보다는 후면. 네. 후면이 화질이 훨씬 좋아가지고 네. 진짜 후면으로 찍었을 때는 와 진짜 이거 휴대폰이야? 할 정도로 되게 놀라는 경우도 있죠. 네.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때 아무래도 휴대폰이 작다 보니까 네. 밝기가 조금 어두우면은 화질이 확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작은 조명이나 아니면은 뭐 형광등 밑에서 찍는다거나 약간의 밝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으면 확실히 화질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으면 밝을수록 휴대폰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찍으면 내 핸드폰이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은데 왜 그러지? 되게 이렇게 자글자글. 네, 맞아, 그렇게 맞아. 그게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되게 휴대폰 요즘 좋아져가지고 미러리스 시장이 위협받을 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도 고급 기종 확 좋은 거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요. 휴대폰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네.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긴 하죠. 어느 정도 밝기가 있어야 그래도 이쁘게 나온다. 근데 되게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밝기만 있으면. 휴대폰에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길 때 카카오톡으로 그냥 그 원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막 보내버리시다가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카카오톡으로 딱 받아서 보면은 거의 크기가 막 720, 488 막 이렇게 크게 줄어요. 네. 원래 1920, 1080으로 찍는 게 그렇게 주는 거니까 네. 화질이 확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걸 못 모르고 막 편집 다 하고 나면 되게 안 좋은 화질의 영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옮기실 때 네. 그냥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선으로 옮기시거나 네. 아이폰 같은 경우도 선으로 옮기거나 네.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옮기시는 건 괜찮은데 카카오톡으로 옮기는 걸 주의하세요. 너무 대중 친화적이어가지고 애가 되게 용량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기도 하지만 네. 화질도 감소시켜 버린다는 그거 기억하셔서 네네네. 원본으로 크기로 보내는 걸 잘 설정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연결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 카톡에도 원본 크기로 보내기가 있죠. 네. 저 예전에 제가 광고 같은 걸 찍고 영상 셀프캠을 보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낼 때 자꾸 화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찍고 후면 카메라 가로로 찍었는데 그래서 왜 저는 몰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카톡으로 보내면서 용량이 되게 많이 줄어서 화질이 안 좋아진 거더라고요. 원본 크기로 보내는 게 설정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많이 보내죠. 그렇게 편집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약간 이런 편이에요. 촬영은 휴대폰으로 해도 된다. 요즘 휴대폰 좋다. 촬영 휴대폰으로 해도 된다. 하지만 편집은 컴퓨터로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나중에 출력할 때 네. 휴대폰으로 하다가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 만지다가 설정을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은 휴대폰으로 하되 네. 좀 편집은 그래도 컴퓨터로 아직까지는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휴대폰 촬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간단한 설명 맞죠? 좀 길었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편집으로 좀 들어가서 좀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동필름 편집 소스를 따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이게 모두 다 쓸 수 있게 드릴 거고, 여기 있는 소스 중에 이제 영상은 방금 에지 씨 촬영한 거고, 이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패킹캣이라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저작권 쪽으로 자유롭거든요.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거 예쁘게 나온 거 맞나요? 일단은 무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 소스를 드렸잖아요. 이 영상 소스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촬영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죠? 처음에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저요? 네, 제가 할 거 아니에요. 다 하실 거예요. 영상 편집? 수업이라 적을게요. 영상 수업. 이렇게. 근데 날짜를 적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 적죠? 0410 0410이요? 10 띄고 수업 이렇게 적어볼까요?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 때는 앞에 좀 날짜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찍었던 거 있죠? 네. 찍었던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스 있죠? 네. 이걸 통째로 집어 넣으세요. 영상 이거요? 아니 그것만 아니어도 그냥 통째로 집어 넣어보세요. 이거를 네, 다요? 통째로. 네. 네. 이렇게 폴더를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드신 폴더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에요. 영상들이 워낙 다 무겁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잠깐 경로를 정해서 빌려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 작업을 할 때 네. 하나의 폴더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놓는 게 중요해요. 뭐 영상들만 따로 들어가고 음악만 따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폴더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 안 해주시면 나중에 막 경로 꼬여가지고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게 뜰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나 뭐 한글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거는 걔만 있으면 어디서든 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좀 모아둬야 된다는 거. 네. 폴더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다 모아둬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프리미어로 불러온다는 거.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 한번 켜볼 건데 네. 여기 이거요? 시작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도비 프리미어 네. 프로라고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이 아이콘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그쵸.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근데 처음에 조금 낯설긴 하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딱 켜봤을 때는 되게 낯설긴 해요. 자, 제가 이거 영문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한글판이신 분들 대비해서 제가 말로 한글판도 좀 말씀 같이 드릴게요. 네. 자, 뉴 프로젝트 눌러주세요, 처음에. 네.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뉴 프로젝트 창이 나오는데, 이름은 이름 적어볼까요? 예지라고 적어볼까요? 자, 이름 적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찾아보기 있거든요, 브라우저. 그거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를 바탕화면에 있는 그 폴더 있죠? 네, 아까 수업이요? 네, 바탕화면에 있는 만드신 폴더. 그 폴더만 클릭만 한번 하시고, 폴더 선택. 네. 이런 식으로 처음 내가 만든 폴더를 약간 아지트를 지정한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서 파일들을 불러오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지트를 지정해 주신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건 안 만드셔도 돼요. 제 수업의 컨셉인데, 영상이라는 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설정 다 하려고 하면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려서 딱 내가 알아야 될 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창이 열리면 네. 혹시라도 이렇게 학습이나 러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하면. 네. 근데 여기 에디팅, 네. 그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에디팅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좀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작업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학습은 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 없고 에디팅으로 늘 작업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이 영상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만들 거다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1920, 1080으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휴대폰 화질 1920, 네. 1080으로 하고 저희가 만들 영상이 1920, 608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 컨트롤 N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N. 컨트롤 N. 네.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뜨고요. 이거를 시퀀스라고 해요. 시퀀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만드는 단축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 들어가서 네. New 들어가면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여기서 시퀀스라고 있죠. 세 번째. 네.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시퀀스. 어찌됐든 시퀀스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저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여기 AVC HD 세 번째 열어주시고 네. 들어가 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1080p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 이건 더블 클릭하지 말고 클릭만 해주세요. 네. 1080p 30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만 해주세요. 이거요? 네. 자, 이 상태로 네. 이 화면을 휴대폰 하나 찍어주세요. 네, 기억하시라고. 아, 네. 네, 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30인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 카메라가 24프레임을 위한 카메라다 하면 24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AVC 1080p 30으로 하시면 네. 작업하시는데 뭐 문제 안 생길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까 네. 파일을 불러올 건데, 네. 자, 여기 빈 공간 있죠? 네. 아래쪽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아, 편집 소스 있죠? 네. 여기에서 영상. 그 다음에 이 영상 3개 드래그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구석에서 이렇게요? 드래그해서 여기? 네. 그 막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요, 이쪽으로. 네. 자, 이제 작업창은 이제 이쪽이에요. 네. 작업창은 이제 오른쪽인데, 이제 이 창으로 불러오려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이 영상들이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영상을 끌어오면 돼요, 일로. 끌어오면 되는데, 끌어올 때, 막 이렇게 아무 데나 끌어오시면 안 돼요. 아무 데나 끌어오시면 안 되고, 네. 그냥 제일 가운데, 제일 왼쪽으로 끌어온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말고, 제일 가운데, 제일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똑 두면은 영상이 들어와지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V1이라고 있죠? 네. 이 V1에 바로 옆에다가 넣는다는 느낌이 제일 좋아요. 인터뷰를 가지고 올까요? 세 개다. 아, 세 그냥 개. 이 상태로 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상태로? 했는데? 자, 자, 힘을 내요. 얘까지 왜 같이 되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네. 자, 시프트 누르면서.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요? 뭐, 그렇게 해보죠. 아, 네. 자, 해서, 그 드래그로. 이렇게. 맞아요, 제일 앞쪽에. 이렇게. 좋아요. 잘 근데, 가져왔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초보고 컴퓨터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진짜 초보분들이 네. 많이 공감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미리 변호를. 아, 진짜예요? 네.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처음 일단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스페이스. 네. 눌러요? 눌러보세요. 네. 자, 하면 영상이 재생이 돼요.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네. 뭐 약간 지금 화면이 이상하긴 하지만 무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재생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한번 더 누르면 멈춰지죠? 네. 자, 이게 스페이스가 재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시간초가 가요. 네. 12 이렇게 가잖아요. 네. 13, 14.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재생해보면 재생해보세요. 네. 파란색 바가 조금씩 이동하는 거 보이죠?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자, 멈춰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바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제일 왼쪽이 영상이 제일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 이렇게 봐시다가, 이 영상을 지나가면, 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 입학한대. 그 다음 영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또 끝나면, 자기 얼굴 보지 말고. 아니, 저. 이렇게 다음 네. 영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영상이 제일 처음이다. 이 세 개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근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가 제일 처음에 제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네. 이렇게 영상마다 사이즈가 다를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얘는 4K로 촬영을 했고 얘는 1920, 1080으로 촬영을 했고 네. 얘는 1280, 720 그러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아. 내가 나중에 촬영하다가도 그러니까 만드는 건 1920, 1080 제일 많이 쓰이는 사이즈인데 네. 막 옛날에 찍은 영상도 있고 최근에 찍은 영상도 있고 막 제각각이야.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연기 영상이 뭐냐면은 출연 영상이라고 해서 내가 나왔던 드라마, 영화, 단편 영화, 독립 영화를 다 붙여서 나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 보여주는 게 출연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편집을 저는 그냥 뗐다 붙였다밖에 할 줄 모르니까 편집을 해보면 어떤 거는 요 검정색 테두리가 있고 네. 어떤 거는 여기 테두리가 있고 어떤 건 또 여기 테두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상들이 있으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네. 자,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 이 클립 쪽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눌러요? 클립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요? 네. 네. 자, 하면은 그냥 한글로는 네.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이라는 게 있고 영어로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틀에 맞춰가지고 모든 영상들이 사이즈가 맞춰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맞춰졌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네. 원래는 얘는 4K 루즈가 더 아. 이 사이즈보다 컸던 애인데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누르니까 맞춰졌어요. 네, 우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크기가 이래가지고 네. 변화가 없는 거고 네. 얘 같은 경우는 더 작았는데 더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이즈의 영상들을 먼저 통일을 시켜주면 작업이 되게 편해지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이걸 먼저 해줘요. 예를 들어 4K로 촬영한 거는 그 영상의 화질은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질도 더 좋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전체 선택하고 선택하고 네, 이거 오른쪽 누르고 스케일 to 프레임 사이즈. 맞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경우지만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보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사람마다 이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키보드에 보면 숫자 0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든요. 네. 플러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보세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보여지게 좀 더 편하게 보여주고 말고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촬영을 잊고 진짜 이거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 파란색 발을 한번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보세요. 네. 파란색 발을 드래그해서. 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발 같은 경우에 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뒤쪽으로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파란색 발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앞으로. 네. 지금 첫 번째 영상이 네. 뭐 이런 영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안 두고 싶어요. 네. 이 영상을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싶단 말이에요. 네. 자, 순서를 바꾸는 건데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영상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네. 제일 뒤로 갖다 놔요. 아,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네. 앞으로 가져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처음이 되는 거죠. 아. 자, 첫 번째 영상을 제일 뒤로 갖다 놔보세요. 첫 번째 거를 드래그해서 제일 뒤로. 뒤로 갖다 놓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온다. 야. 아,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네.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뒤에 있는 걸 제일 앞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네. 이 영상을 제일 앞으로 두고 싶은데 그냥 이 영상을 드래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요. 네. 가져는 가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영상을 네. 얘가 딱 덮어버려요. 네. 그러면 앞에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아. 영상의 앞을 얘가 먹어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약간의 그 테트리스?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영상을 잡고 아. 충분히 뒤로 빼주고 네. 애를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약간 이런 거 네. 해볼게요. 지금 제일 뒤에 있는 영상 제일 앞으로 한번 갖다 놔보세요. 네. 아, 저 이제 조금 자신감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너무. 아, 죄송해요. 아니. 너무 초보자한테 맞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전체 선택하시고 앞으로 또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영상을 이 두 개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볼래요? 네? 잠시만요. 첫 번째 있는 영상을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다가 넣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떼고, 좋아요. 첫 번째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다시 붙이고, 그쵸?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됐거든요. 아, 영상의 네. 순서를. 네. 그쵸? 이해됐죠? 네. 자, 이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여쭤보시고 말씀 주시면.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는데, 네. 어때요? 자기 모습 보는 소감이? 그냥 뭐.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앞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을 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부터 바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앞을 좀 지워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할 땐 이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구석에 갖다 대면 빨간색이 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그만큼 지워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운 상태로 이렇게 옮기면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고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 이 영상은 안녕하세요. 뭐 저는 이렇게 나와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의 앞뒤를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내가 어떤 촬영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찍을 수 없잖아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저것처럼 지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빨간색 그냥 뭔가 앞쪽을 잘라보고 좀 줄여보세요. 저는 여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뒤쪽도 줄여보고. 영상의 뒤쪽 각 클립의 앞뒤를 자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줄여보시고. 요즘 좋아요. 다시 약간. 붙일까요? 그리고 한번 붙여볼까요? 뒤에 영상. 어떻게 해요? 놔둬주세요. 네. 그 뒤에 있는 두 개를 또 잡아가지고 좀 앞쪽으로 붙이고, 붙이고. 전체를 잡고 또 앞으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 길이를 자를 수 있는 건 일단 알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제 제일 편한 뭔가 너무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네. 실수로. 네. 그럼 어떡하지? 약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일단 바로 직전에 잘랐으면 컨트롤 Z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컨트롤 Z 뭔지 아세요? 아니요, 컨트롤 Z가 취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실행 취소. 한 칸 뒤로 가는 거. 아. 그래서 약간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네. 취소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 움직였다. 네. 컨트롤 Z 하면 한 칸 뒤로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여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행 취소인 거예요? 이 컨트롤 Z라는 거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어요. 거의 뭐 윈도우에서 다 쓸 수 있는 한글에서 쓸 수 있고 네. 뭐 PPT에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컨트롤 Z는 네. 한 칸 뒤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이야 되는데 막 작업을 한참 뒤에 많이 했는데 네. 다시 이 부분을 살리고 싶은데 컨트롤 하루 못 살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생을 딱 해보면 아니면 시그널 같은 너무 예를 들어 많이 잘렸어. 네.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공간을 벌리고 다시 늘리면 늘어난다는 거. 아. 그래서 우와. 그러면은 그냥 얼마든지 다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다시 처음 그 크기만큼은 돌아가요. 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편집 툴의 특징이에요. 편집 툴이라는 게 컷이랑 컷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붙일까를 연구하는 것도 의 역할이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랑 좀 더 잘라볼까 해서 이렇게도 붙여보고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다시 늘려볼까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겁먹으면서 자르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자 취미가 카메라 만지는 건데요 하면서 카메라 만지는 게 잠깐 나오고 자 네. 다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으면 그 인터뷰하는 걸 똑 잘라서 얘를 거리를 벌려요. 그 사이에다가 그 카메라 만지는 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잘라서 네. 벌리고 넣는 거죠.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고 드라마 몰아서 보고 자 혼자서 카메라 만지는 걸로 할게요.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칼이 있어요. 칼이 있거든요. 아, 얘가 기억나요. 뭔가 네. 자르는 거예요. 칼을 눌러가지고 칼로 똑 누르면 얘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두 개로 나뉜 상태에서 이 둘이를 충분히 거리를 벌려주고 이제 이 카메라 만지는 영상 있죠. 네. 이 영상을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노는 모습 보여주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는 거죠. 혼자 재밌게 노는 애지씨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칼로 자르고 위치를 옮겨주고 그 사이에다가 다른 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해봐야죠. 하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여기를 한번 잘라보세요. 네. 자, 자르는 거 어떻게 했죠? 아까 그 칼, 네. 약간 면도칼 모양 맞아요, 면도칼. 이모티콘을 가지고. 그쪽을 그냥 똑 한번 눌러보세요. 좀 아래쪽, 좀 더 아래쪽. 네, 거기. 그 상태에서 똑 눌러보세요. 오잉, 맞나요, 여기? 그냥, 네. 눌러보세요. 네,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아, 된 건가요? 파란색 거 한번 치워볼래요? 파란색 거 한번 치워볼래요? 이렇게 반으로 잘려있는 거 보이죠? 아, 네네네. 자, 이러면 여기서 칼을 계속 난도질하면 안 되고 선택 툴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네. 이거요? 선택 툴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얘를 충분히 거리를 벌려주세요. 벌려주고 네, 이거를 네, 그 다음에 그걸 넣고 넣고, 이렇게 얘를 또 입고. 넣고, 하면 끝인가요? 네. 그럼 재생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혼자 했죠? 너무 기네요. 좀 자를게요. 그리고 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붙이면 아, 어떤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컷을 칼로 자르고 얘를 벌려주고 그 네네네. 사이에 다른 영상을 넣는 이런 게 돼요.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네. 간단해 보이지만 네. 이게 사실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거 편집을 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저 단축키를 이용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단축키는 외우거나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거 자를 때 네. 이렇게 칼을 눌러서 똑 자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 파란색 팔을 갖다 놓고 네. 컨트롤 시프트 K라는 단축키를 딱 누르면 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이 파란색 바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요, 반으로. 네. 얘를 특정 부분으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네. 그럼 막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원래 같은 경우 이거 메꾸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꿔야 응.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눌러서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메꿔져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메꿔지고 이런 식으로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Shift 딜리트라는 단축키는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만 쏙 빼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얘가 쏙 지워지면서 뒤에 게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영상만 지우려면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 귀찮잖아요. 다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면서 아. 또 메꿔져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단축키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봤다시피 단축키가 너무 어려운데 단축키 어렵죠? 뭐였죠? 쉬프트는 일단 들어갔어요. 단축키가 너무 어려워서 전 단축키를 바꿔 쓰거든요. 되게 쉽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자, 에디트 들어가 주세요. 에디트. 네. 편집이에요, 한글로는. 에디트 들어가 주시면 아래쪽에 키보드 숏컷이라고 있어요. 키보드 숏컷.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뜨는데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서 하나 따로 공유 드릴 건데 ADD라고 적어보세요. ADD. 그러면은 Add Edit to All Track이라는 애가 나와요. 컨트롤 Shift K라고 돼 있죠? 얘를 살짝 옆에 빈 공간을 한번 눌러가지고 숫자 1번을 눌러주면은 숫자 1번만 눌러도 컨트롤 Shift K라는 단축키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숫자 1도 되고 이 컨트롤 이것도 쉬프트 되고. 아. 얘를 만약에 얘를 누르고 1번 눌렀으면 얘가 지워져 버리겠지만 저는 그것도 뭔가 싫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빈 공간 살짝 눌러가지고 1번. 아, 좋아요. 네. 그 1번은 F1 밑에 있는 그 1번이에요. 네. 그 옆에 있는 1번 아니고. 두 번째, RIPP RIPP. 하면은 Shift 딜리트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죠? 리플 딜리트라고 네, 해가지고. 네. 한글로는 잔물결 삭제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옆에 살짝 눌러가지고 숫자 2번.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더 할 건데 여기다 검색해주세요. ZOOM 적어보세요. ZOOM. 아, M이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있잖아요. 네. 부등호 표시 옆에 살짝 옆에 눌러가지고 줌인이라고 돼 있는데 네. 4번 4번. 눌러서 4번. 4번.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 표시 옆에 눌러가지고 네. 그 옆에 눌러서 3번. 됐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간혹 이 창이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창이 프리미어가 제 것처럼 안 보이고 뭔가 비좁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요거 비율 같은 경우가 막 150으로 돼 있고 125로 돼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리미어가 좀 넓게 보여야 되는데 되게 비좁게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100으로 바꿔주시면은 되게 프리미어 자체가 넓게 보일 거예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늘 바꿔드리거든요. 조금 넓게 보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가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가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단축키를 바꿨어요. 네. 있는 배우라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자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칼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파란색 바가 있는 데서 네. 여기서 자르고 싶다. 드라마나 독립영화 여기서 자르고 싶다. 그 1번 누르면은 얘가 바로 잘려요. 아. 그래서 얘를 옮기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럼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공간을 눌러서 2번, 공간을 눌러서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은 자르기, 2번은 붙이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자르기, 2번은 붙이기. 한번 스페이스로 재생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스페이스 아, 네. 재생해 보다가 좋아하는데 주로 로맨틱 코미디? 스페이스 여길 자른다. 네. 어떻게 하죠? 1번은 자르기, 2번은 붙이기. 네, 먼저 뭘 그러니까 해야 되죠? 자르고 잘랐어요. 자,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를 제일 뒤로 한번 옮겨볼게요. 뒤로 옮기고 그다음에 2번은 붙이기니까 붙이기. 그쵸?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으로 자르고 2번으로 좀 정리를 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모든 편집하시는 분들이 쓰진 않고 좀 약간 제가 예전부터 좀 봐왔던 방법이나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지를 좀 생각해보고 한 단축키라 가지고 다른 뭐 어떤 분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이 방법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W나 E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하거나 컨트롤 K 같은 걸 아예 눌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윈도우에서는 특히 막 한영을 눌러줘야 되는 귀찮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영 키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숫자 키로 등록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자르고 2번으로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진짜로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처음부터 아예 편집하는 방법을 빠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처음에 이렇게 아무 파일이 없죠?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어요. 네. 이 시퀀스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파일을 불렀는데 빈 공간 더블 클릭했죠. 네. 빈 공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임포트 가져오기 눌러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들 한 3개 딱 이렇게 불러와 볼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상들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영상 안에 있는 걸 여기서 보고 야 이것만 괜찮다. 네. 이것만 괜찮으면 이거 하나만 불러오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불러와요. 30개를 찍으면 30개를 다 일단 프리미어에 불러와요. 이렇게 일단 불러오고 나서 이제 작업창으로 이렇게 3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죠. 네. 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경고가 하나 뜰 때가 있는데 경고가 뜨면 무조건 기존 크기대로 유지라고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경고 뜨면은 이렇게 영상 3개가 있는데 크기가 안 맞으니까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눌러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기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쭉 봐요. 쭉 보는데 이 영상 중에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앞부분에 좀 이 부분 좀 별로예요. 네. 1번으로 잘라요. 1번으로 네, 자르면 네, 바로 네. 자르잖아요. 네. 눌러서 이 앞부분 필요 없죠. 네. 2번으로 바로 제거해요. 한 번 보면서 또 보다가 여기까지만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쓰자. 네. 또 1번을 잘라서 여기 눌러서 2번으로 제거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바로 제거해서 딱 내가 쓸 부분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있어요. 카메라 만지는 부분이 되게 길잖아요. 네. 이런 거 보다가 여기부터 쓰고 싶어. 카메라 딱 보는 느낌.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 앞에 안 쓸 거잖아요. 네. 1번으로 잘라요. 네. 얘 눌러서 2번으로 제거해버리죠. 네. 바로 보면서 카메라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좋다. 웃는 것까지 좋다. 여기까지 일단 살려놓자. 네. 또 1번으로 잘라놓는 거예요. 이 부분 네. 킵하고 또 보는 거예요. 만지고 있고 위로 들어보고 근데 하는 것도 좀 괜찮다. 근데 했을 때 괜찮다. 그럼 이 부분 좀 앞에서 1번을 자르고 눌러서 2번을 제거하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살려놓고 한번 기대되는 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네. 이 정도만 쓰자 하고 예를 들어 뒤에 또 괜찮은 부분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2번을 제거하는 거죠. 자, 네. 그러면은 이 영상 보면 네. 딱 이렇게 안녕 하는 느낌이랑 네.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만져서 카메라 보는 느낌, 네. 그 다음에 하는 느낌 이렇게 2개만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가편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1번으로 잘라서 바로 2번으로 제거해버리고 어차피 안 쓸 부분들 있잖아요. 막 촬영하다 보면은 막 액션 이런 것도 안 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1번으로 잘라놓고 바로 눌러서 2번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다음 것도 봐보면 이거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네, 적어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안 쓰고 싶어. 내가 네. 촬영한 거면 내가 알잖아요. 네. 1번 자르고 눌러서 바로 2번으로 제거해요. 안 쓸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하고 말 끝났으니까 또 1번을 자르는 거죠. 네. 네, 어떤 활동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제 인터뷰를 다 빼고 싶다. 네, 네. 또 1번을 자르는 거예요. 또 얘 어차피 제거할 거니까 눌러서 2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는 바로 뭐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배우라서 웹드라마나 독립영화 아니면 자막으로 띄워도 되니까. 영화에서 단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멈춰줘. 또 1번을 자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안 쓸 거죠? 네. 안 쓰, 지워야지. 이게 취미라고 또 여기 앞에서 1번을 자르고 눌러서 2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좋아해요.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세요? 이것도 지운다. 1번을 자르고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세요? 여기 앞에서 1번 자르고 눌러서 2번을 제거하고. 제가 좀 되게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좀 되게 제가 이런 말도 지울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되게 다양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제가를 앞에서 1번 눌러서 2번으로 제거하면 거 좋아해요. 좀 되게
바로 말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이 말을 할 때 네. 말을 2번 반복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뭐 2번도 반복하고 3번도 반복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그냥 1번 앞에서 1번, 뒤에서 1번에서 2번으로 제거를 한 번 영상 보면서 이게 손에 익으면 되게 편집이 쉬워져요. 그냥 1번 자르고 1번 자르고 2번을 붙이고 이게 툭툭툭툭 하면서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려워 보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3개 한번 불러보세요. 자, 영상 3개 이렇게 해서 좋아요. 불렀죠? 자, 제일 처음에 뭐 하랬죠? 제일 처음에 뭐 재생. 하랬죠? 네? 재생하기 전에 그 맞춰요. 사이즈를 어떻게 다 맞추지?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지? 잠시만요. 이거 뭐 단축키인가요? 아닌데? 아니요. 힌트 전체. 이 전체를 하고 하고 이거 뭐지? 스케일 투 프레임 이거요. 네 맞아요. 밑에 있는 세트라는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비교해보죠. 자, 지금 제가 다시 풀어놨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전체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네. 맞추고 전체 선택하는 귀찮으면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영상. 네. 자, 멈춰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잘라보세요. 이 액션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자르려면 자르고 자, 이 빈공간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세요. 눌러서 2번. 2번 지우고 그 부분 딱 남죠? 여기 까지만 쓰고 싶어요? 네. 그 1번 또 잘라보세요. 자,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 단축키 중에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3번 막 눌러보세요. 3번. 막 눌러보세요. 4번 막 눌러보세요. 4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뭐 줄어들이고 늘리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냥 이것도 이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바 중심으로 확대되고 축소돼요. 네. 그러니까 이 1, 2번이랑 호환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1번이라는 게 파란색 바가 있는 부분에 잘리잖아요. 네. 그래서 3, 4번도 같이 붙여놓고 4번으로 막 확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린 부분이 아까 작게 보였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크게 보이죠? 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뒷부분? 이거 지워요. 해보요. 그쵸? 2번으로 하니까 2번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워지면서 붙기도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네, 적어보시면 제 목소리 다 지워보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좋아. 됐죠. 그 다음에 됐죠. 어떻게 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지? 1번, 네, 좋아요. 2번. 좋아요. 그리고 한번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잘 됐나? 안녕하세요. 어. 저는 26살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그러고 이제 PD님 말씀 나오시겠죠? 네, 그랬죠? 네, 어떤 활동 많이 하세요? 아니야. 그리고 파란색 바를 네. 갖다 놓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쪽으로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고 네. 1번, 하고 눌러서 2번. 2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상한가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앞쪽을 좀 더 잘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그 디테일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제가 자수하자면 네. 여기 있는 애가 사운드예요. 네. 사운드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운드가 올라가잖아요. 배우라서 그래서 이걸 보고 자르면 좀 더 쉬워요. 단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거 좀 늘리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사운드예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서 이게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르면 더 예쁘게 잘려요. 1번 눌러 잘라보세요. 네. 하고 재생. 네, 그 취미가 뭐예요? 하고 자르고 눌러서 뭐 제대로 아셨어요? 이제 난 생각 가볼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고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좋아해요. 됐죠, 그러면. 그쵸, 여기서 잘라주죠.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제가 좀 되게 잠깐만.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해요. 제가 좀 되게 다양한 여기서 이거 되게 많이 하실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실수예요. 되게 많이 하실 실수인데 그러니까 재생하면서 막 1번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정말 고수예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진짜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딱 하면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파란색 바를 정확하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멈춰줘야 돼요. 스페이스로 멈춰주고 파란색 바를 갖다 놓고, 제가 아 여기서 자를 거다. 그럼 여기 갖다 놓고 1번 누르고 눌러서 2번으로 제거. 좀 천천히 처음에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자, 뒤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시그널이란 인생 같은 드라마도 되게 좋아해요. 자르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잘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보세요. 되게 좋아해요. 연기 말고. 한 마디 더 하네요. 좀 어떻게 줄까요? 잠시만요. 네. 말고. 오, 좋았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연기 말고는 피아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아까는 막 이렇게 막 컨트롤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조금 편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해지면은 사실 그래요. 진짜 30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내가 촬영하거나 했으면 어디 부분이 별로고 어디 부분이 괜찮은지 좀 알잖아요. 보면서 네. 아닌 부분 바로 1번으로 잘라버리고 사이사이 2번으로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빼고 싶다. 네. 그러면 이 앞에서 1번 눌러서 2번 누르면은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내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악마의 편집하는 게 아예 막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을 잘 제거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잘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컷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막 넣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저 파란색 바를 제일 처음으로 갖다 놔보세요. 네. 파란색 바를 제일 처음으로. 여기 왼쪽에 이렇게 툴바가 있잖아요. 네. 툴바 중에 자막이 뭘까요? 이거요. 오. 뭔가 약간 글씨 같은. 맞아요. 그거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상의 아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셀카 찍는 중이라고 적어보세요. 한글로 셀카. 이거 끝까지 적어야 나와요, 글자가. 자, 다 지우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적어보세요. 셀카 찍는 중 적어보세요. 적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 글자가 안 보이죠? 네. 그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보이거든요? 조금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다하자마자 바로 나오는데, 네. 한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글자를 쓰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방향키 사실 나와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셀만 적고 당황하시는 분 많아요. 뭐야, 내 컴퓨터 이상해서 안 되는 건가? 근데 사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글자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적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T로 자막 만들었잖아요. 네. 늘 선택 툴로 다시 가주셔야 돼요. 네. 네. 선택 툴로 다시 가주면 이제 이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자막을 잡고 드래그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지죠,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네. 떼보세요. 네. 여기 구석으로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여기요? 아니 이거 눌러가지고 네. 이 마우스 구석 네. 드래그 해보세요. 아. 크기도 조절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위치랑 크기를 선택 툴로 해서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폰트 같은 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네.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눌러보세요. 자, A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효과 컨트롤을 눌러주면 여기 보면은 텍스트에서 나와 있죠. 네. 거기 눈이 있는데 눈 옆에 그 네.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열리죠? 네. 여기에 보면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고 네. 좀 다른 글자 뭐 있나 올려볼까요? 네. 좀 다른 글자로 바꿔볼까요? 글자 폰트를. 바뀌죠?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폰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폰트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로 바꾸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가끔씩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 굵기 조절할 수 있는 폰트도 있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진짜 가운데 정렬이 되진 않아요. 이거 누른다고. 그치만 이거 눌러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근데 얘를 진짜 정확하게 정 가운데다가 예를 들어 두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가운데로 놔둬볼래요?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자, 컨트롤 누르면서 네. 얘를 이동해 보세요.
그 뭔가 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가 가운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가운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0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네. 이거 올리면 커지고 낮으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장안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행간 조절할 수 있고 뭐 밑줄 넣을 수 있고 뭐 볼드 넣을 수 있고 기울기 줄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해보면 다 알잖아요. 네. 해보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굳이 막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좀 이거 드래그해서 좀 내려 이거 휠 돌려가지고 좀 내려보세요. 네. 휠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1이라고 있죠. 원래는 7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눌러보세요. 아니 그거 체크하시고 색깔 그 흰색으로 돼 있는 거 눌러보세요. 이거요? 네.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로 네. 오른쪽에 선택하시고 아.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그 상태에서 이쪽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오케이요? 네.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네. 오케이. 그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그 스트로크라고 있는데, 선이라고 있는데,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아, 네. 자, 뭐가 티가 나나요? 어? 근데 별로 잠시만요.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자, 체크해보고. 자, 아. 여기에서 지금 1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1 눌러가지고, 네. 얘를 한 10으로 바꿔볼까요? 클릭해서 이거요? 10. 네. 10. 네. 그래서 엔터. 오케이. 뭔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글자의 테두리예요. 선이에요, 네, 선. 네. 자, 이 선 체크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거요? 네. 자, 아. 자, B를 글자 색깔을 눌러가지고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흰색. 흰색은 제일 이쪽 구석에. 아. 네. 하고 오케이 눌러보시고 이거를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요? 네. 그리고 막 이거 제 밑에는 0 있죠, 00. 이거 좀 더. 이거요? 네, 네, 이거를 좀 옆으로 끌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좀 더 이것도 75인데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진하게.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그 유튜브에서 말자막 같은 거 할 때 밑에 이런 식으로 깔잖아요. 아. 이렇게 검정 바에다가 제일 진하게 하면 제일 진하게 돼요. 제일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 손 맞춰보세요. 예. 그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자막 같은 거 뭐 흰 배경에 검은 자막이라든지 검은 배경에 흰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자, 이제 백그라운드도 한번 빼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섀도우라고 있죠. 네. 체크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 그림자. 아, 맞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더 잘 보여요. 그죠. 네. 약간 그림자로서 가독성을 높이는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글자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근데 이렇게 좀 무난하게 폰트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심플하게. 뭐 폰트는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요거를 좀 뭐 예능처럼 만들고 싶거나 좀 잡아주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네. 이거 선 있잖아요. 네. 선 색깔을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잡아주고 싶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선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굵기를 좀 더 준다. 뭐 그럼 이런 작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두 개 하면서 하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좀 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할 수도 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이 섀도우라고 있잖아요. 이 섀도우 체크하면 얘가 원래 그림자잖아요. 네. 근데 그림자지만 네. 얘를 또 색깔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꿔볼까? 색깔을 바꿔가지고 또 애가 원래 그림자인데 네. 그림자여서 이렇게 좀 투명하게 나오는데 얘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위치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네. 영역이고 원래 그림자라고 돼 있지만 네. 그림자가 아니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랑 그림자의 조합이죠. 네. 선으로 얇게 선을 주고 그림자를 또 이렇게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막을 폰트랑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선이랑 이렇게 그림자 조합, 뭐 네. 그림자랑 뭐 선을 두 개 조합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자, 알겠죠?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만져보면 조금 더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자막을 넣었다고 칠게요. 네. 여기에서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럼 재생이 되고 있죠? 자막이 타 있죠? 네.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멈춰보세요. 저는 어느 순간 자막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죠? 여기 영상 위에 자동으로 애가 생겨 있잖아요. 네. 애가 자막이거든요. 네. 얘를 좀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처음에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길이를 줄이면 그만큼 짧게 나오겠죠. 네. 여기에서 잠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길이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가지고 내가 네. 원하는 정도로 그 자막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4번으로 좀 키워볼까? 4번. 한 칸 더. 4번, 4번. 아. 확대죠, 확대. 예, 저희 보기 쉽게. 그래서 길이를 좀 줄여. 줄여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저 해보세요. 이거 다 좋아요, 여기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럼 처음부터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꽉 차게 네. 셀카 찍는 중이라는 자막이 타 있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 타이밍 그리고 원하는 길이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막을 예를 들어 더 만들고 싶어요. 네.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좀 자막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T 눌러서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자막을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요. 너무 네. 귀찮죠? 네. 근데 위치 같은 것도 다르고. 근데 이런 똑같은 느낌의 있는 자막을 좀 더 쉽게 만들려면 네. Alt 누르면서 네. 얘를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복사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T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 같은 폰트의 같은 느낌으로 바로 생기죠. 단계에 있는 배우라서 뭐 웹드라마나 독립영화 자, 한 번 더 복사해 볼게요. Alt Alt 누르면서 눌러서 이동하듯이 Alt 누르면서 Alt 이동하듯이 이동하듯이 저는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T 자막이 왜 안 보일까요, 눈에? T? 아니요, 아니요. 왜 안 보여? 힌트 파란색. 봐. 아, 그죠? 내가 보이는 데가 그게 보였을까? 아. 가서 바꿔보세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보세요, 스토리를. 창의력을 기다릴게요. 진짜일까? 좋아요. 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옆에. Alt에서 여기 붙이고 붙여서 이제 가세요. 하고 그냥 이제 여기 아무 데나 누르시면 네. 하고 선택 툴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돼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막을 넣었죠. 네. 맞죠? 이런 식으로 자막 넣을 수 있고. 저는 연기 말고는 피아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Alt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잖아요. 네. 처음에 자막 옮긴다고 Alt에서 이렇게 옮겨요. 네. 옮기고 이제 이 자막을 바꾸려고 하겠죠. 네. 이 자막 선택하고 T 눌러서 자막을 바꿔요. 네. 바꾸자 해서 봤는데 잘 바꿨겠다 했는데 뭐야 이렇게 돼요. 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바꾸려고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복사를 했잖아요. 복사를 네. 하면 이제 파란색 바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거하고 T 누르면 아. 다시 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 바가 위치로 가 있어야 돼요. 가서 바꾸자 이렇게 하셔야 네. 이 마지막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파란색 바를 안 가서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자막을 보려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보면 그 자막에 영상에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자막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고 여기에 맞는 자막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막을 넣었는데 자막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만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셀카 찍은 중이라 나왔지만 네. 예를 들어 여기 다른 자막이 하나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T 눌러서 새로 늘 자막 만들듯이 빈 공간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예쁜 척. 이렇게 좋네. 예쁜 척 그냥 아이디어 좋네요. 예쁜 척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다 선택 툴로 돌아갔죠. 네. 늘 똑같은 거예요. T로 만들고 선택 툴로 돌아가서 또 위치 만져주고 또 얘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자막을 주겠다. 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는 좀 폰트도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네. 가령 너무 뭔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막이 하나 더 생겼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쁜 척이라는 애는 V3이라는 데 생겨요. 세 번째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애는 길이 또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셀카 찍는 중이라는 애랑 타이밍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뚝 떴죠? 네. 먼저 사라졌죠? 아. 이런 식으로 또 각자 나오는 길이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다른 자막. 저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좋은 거 잘 실수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드래그 했잖아요. 만드실 때. 아, 네. 한번 글자 적어보세요. 막 이렇게. 언는데? 진지 더 적어보세요. 안 보이죠? 자막이 더 안 나오죠? 네. 자막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드래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래그를 하면 안 돼요.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크기 조절을 해도 얘네들이 안 보이거든요? 한계가 있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크기로만 만들 수 있는 건데, T 눌러서 그냥 클릭만 한번 해주세요. 똑! 하면 얘는 이제 무한 잠재력이에요. 쓰는 만큼 늘어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했죠. 이거를 위치 조절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눌러서 잠깐만요. 뭐 하나 안 했어요. 왜 안 움직여질까요? 움직이려면 T로 했지만 뭘로 바꿔요? 아유 어렵다. 맞아. 이렇게 해서 선택툴로 바꿔서 네. 크기도 바꿔주고 진지 위치도 바꿔주고 진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줄이고 싶어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 단계에 네, 있는 네, 배우라서 자르고 붙였고 펀트도 넣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약간 이론 수업을 할 건데 이 V1, 2, 3가 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네. 자, 셀카 찍는 중이 V2예요 보면, 그죠? 네. 네. 그다음에 V3이 예쁜 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영상이 V1이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쉽게 말하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이겨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예쁜 척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네. 애가 예쁜 척인데 애랑 셀카 찍는 중에 쌍을 붙여봐요. 네. 그러면은 이 예쁜 척이 더 위에 있어요. 좀 잘 보이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 예쁜 척이 더 위에 있죠.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셀카 찍는 중이라는 애를 네. 이렇게 더 올리면 얘가 더 위로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위에 있는 애가 진짜로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밑에 있는 영상, 네. 이 영상을 제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날까? 아니면 뒤에 뭐 흐리게 나요? 영상을 제일 위로 올리면? 맞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자막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영상을 제일 위로 올리면 이 영상이 자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만 나오죠. 자막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라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V1 쪽으로 영상을 가져가라고 했던 이유가 영상이 당연히 제일 밑에 영상 위에 자막을 올리고 그 위에 자막을 올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V1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척이라는 게 있고 셀카 찍는 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원리를 위에 있는 게 더 위에 있다라는 이 원리를 알면 네. 되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불러와 볼 건데 파일 불러오는 거 기억하세요? 이미지 불러와 볼 건데 이거 여기 눌러서 맞아요. 네. 눌러.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편집 소스 들어가 보면 네. 이미지라고 있어요. 네. 이 이미지에 제가 이미지 막 넣어놨는데 네. 이미지 한번 다 그냥 가져와 볼까요? 드래그 해가지고 네. 여기 여기 이미지 중에 좀 제일 아래쪽에 한번 봐보시면 네, 이거 한번 V2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드래그해서 V2로 네. 또 옮겨주세요. 네. 네. 아. 좀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아. 좀 네, 죄송해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배우라서 웹드라마나 독립영화 뭔지 알겠죠? 드라마 네. 이미지를 영상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음. V2에다가 올리면. 왜냐하면 이 애 이미지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냥 더 위에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서 또 띄울 수도 있고. 근데 애 위치를 여기다가 안 두고 좀 옮기고 싶어. 네. 그러면은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안 옮겨지거든요. 네. 어떻게 옮길 수가 있냐면 네. 애 누른 상태에서 이게 눌러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왼쪽 보면은 모션이라고 있어요. 네. 한글로는 동작이라고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 효과 컨트롤이 안 눌러져 있고 다른 게 눌러져 있으면 이거 누르면 돼요. 네. 그럼 여기에 모션을 눌러놓으면은 그때부터 애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음대로 내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피디님이 찍어주셨어요 하면서 내 뒷모습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드라마나 들어서. 영화에서 단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할 때 네. 이게 자막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뭐 여기 위에다가 또 자막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T 해가지고 해서 옹PD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 자막이 더 위에 있는 이유는
이미지보다 보이면. 더 위에 있으니까. 그쵸? 이해했죠? 네. 뭘 더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미지를 좀 더 가져왔는데,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디자이너 아이고. 한 분이 이제 배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얼마 전에 쓸 수 있는 이미지예요. 네. 패킹캣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여기 이렇게 모션 들어가서 이런 거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귀엽게 들었죠? 아, 네. 뭐 하나 더 넣어볼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너무 조절하기 어려우시면 이 동작이라는 걸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있어요. 100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줄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뭐 이런 애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능 같은 데 보면은 말하면서 누가 어떻게 말했다 해서 자막 옆에 그 연예인 사진 조그맣게 맞아,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그런 거예요. 거. 맞아요. 아, 자, 한번 이 이미지 한번 넣어볼래요? 한 이쪽에 보이게 지금. 자, 그 이미지 크기 지금 선택 T로 돼 있기 때문에 선택 T로 늘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좀 보세요. 네. 이 이미 T로 한 게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 이미지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네. 이런.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션 눌러서 크기를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 100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걸 줄여보세요. 50. 아, 줄여. 그래서 좀 더 크기 같은 거 더 줄여가지고 여기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로고 같은 거 올리잖아요. 아, 네. 그죠, 그죠. 그런 거 어떻게 올리냐면 이런 식으로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빽이 없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크기 줄여가지고 그냥 구석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그냥 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타 있겠죠. 네. 생각보다 원리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하나의 그 트랙을 쭉 얘가 잡아먹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얘의 모습이 나오죠. 본인 영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막 KBS, SBS 막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이미지들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약간 모자이크 대신에 얼굴에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약간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릴 수도 있죠. 조금 디자인적으로 지금 아까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를 딱 넣으면은 이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쓸 수 있는 이미지고 아. 이런 거 카메라 모양의 그냥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 것 뿐이거든요. 로고가 있으니까 좀 방해가 되네. 로고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 하나를 올렸을 뿐인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죠. 네. 이 이미지도 패킹캣 디자이너님이 배포해줘가지고 사실 그냥 다 쓸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올림으로 해서 되게 설명할 때 뭔가 나오게도 쓸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V의 원리였어요. 네. 뭐 위에 있는 애가 이긴다. 네. 그렇죠?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를 더 위에 올리면 걔가 더 위에 있다. 그럼 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얘는 지금 V5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 더 생겨요. 그래서 얼마만큼 생기는지 잘 몰라요. 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중에 한번 그 테스트 하는 걸로 컨텐츠 만들어 보시면 아. 영상에 이렇게 V에 자동으로 A가 하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은 A를 포함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촬영할 때 자동으로 사운드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불러오면 이렇게 A, V 같이 불러오는데 네. 이렇게 이미지나 자막 같은 애들은 밑에 따로 딸린 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냥 자막이고 그냥 이미지니까 네.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A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음악? 뭐, 맞아. 그런 거죠. 네. 음악 같은 경우는 A만 가지고 있는데 음악을 한번 불러볼게요. 네. 파일 한번 불러. 자, 이번에는 컨트롤 I 눌러보세요. 아. 그냥 파일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 똑같은 거예요, 파일 불러오는 아. 방법이. 편집 소스 들어가서 BGM 해서 이 세 개를 다 그래 흘러볼까? 제가 이 음악을 임의로 몇 개 가져왔어요. 네. 이 음악을 하나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세 개 다 넣지 마시고 빈 건 선택하시고 네. 하나만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근데 A2로 넣어보세요. A2로. 네. 네, 넣어보세요. 자, 그러고 제일 앞에서 재생 한번 해볼까요?
저는 26살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뭔지 알겠죠? 네. 근데 뭔가 너무 거룩한 음악이니까 다른 음악 깔아볼까요 한번? 네. 좀 상큼한 음악 있나?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오, 잘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아, 좀 기억나는 것 같죠? 이거네. 네. 아, 제 생각해보시면,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네. A도 A1이 있고 A2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V는 위에 있는 애가 이겼잖아요. 네. 근데 A는 누가 이길까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A는? 오, 맞아요. 뭐 약간 예무크로 나오고 이거. 맞아요. 오, 되게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맞아요. 둘 다 나와요, A는. 네. A는 둘 다 나오는데, 뭐가 더 우선순위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리를 좀. 오,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A는 A2에 있든 A1에 있든 A3에 있든 A4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 큰 애가 이겨요. 제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소리 큰 애가 이기는데, 자, 이렇게 두 개 보면은, 네. 자, 여기 앞에는 여기 거의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 되게 크게 나오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음악이 너무 커요, 말을 하는데. 그죠? 네. 네. 그러면 음악을 좀 줄여주고 싶어요. 네. 그죠? 이 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이 음악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은 오디오 게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디오 게인. 네. 요거 누르시고 한 마이너스 10 한번 해볼까요? 하고 오케이. 하고 재생 한번 해보세요. 스페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딱 보면 더 줄어드는 거 배우로 느껴지나요? 활동하고 있는 좀 더 줄여볼래요? 근데 더 줄이고 싶어요. 더 줄여보세요. 더 줄여보세요. 마이너스 20 할까요? 잠깐만. 너무 적나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10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럼 마이너스 10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 작게 희미하게 20이라고 돼 아. 있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재생. 아, 확 더 줄였죠. 여기 안에.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딱이네요, 그죠? 아, 네. 이런 식으로 배우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하면은 있는 되게 적정한 이예지입니다. 사운드의 음악을. 그러니까 이 오디오 게인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면 돼요. 더 할 때는 플러스 안 네, 눌러도 플러스 돼요? 안 눌러도 돼요. 작을 때.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배우라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네. 아예 소리를 없애고 싶어요. 네. 이 목소리 아예 안 들리게 하고 싶고 네. 음악만 나오게 하고 싶을 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리 없이 촬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쿵쾅쿵쾅 소리 들려도 네. 사운드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네. 이 사운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워보세요. 근데 이게 지우면 둘 다 지워지죠. 영상까지 네, 지워져 버리죠. 네. 자, 컨트롤 Z. 자,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친해요. 네. 그러니까 사운드만 줄이려면 얘 사이를 좀 멀어뜨려야 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얼링크라고 있어요. 얼링크. 네. 얘가 둘 사이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아, 이 소리만 선택해가지고 딜리트 지울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해 보시면 다른 부분 나오는데,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이런 화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의 소리를 줄일 수도 있지만 아예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아, 식으로. 네. 영상만 쓰고 소리는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음악이 좀 컸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또 안녕하세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조절하면 같이 조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이를 멀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배웠던 칼 있죠, 칼. 아, 네. 칼 눌러보세요. 칼로 애 사이를 한번 똑 아니, 그 밑에 음악을 눌러보세요. 하면 얘가 두 개로 나뉘죠. 네. 그럼 선택도로 다시 가가지고, 백슬로 가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이 밑에 있는 이 사운드, 오른쪽 눌러서, 네. 오디오 게인. 그래서 애를 10으로 키워보세요. 10. 15 키워보세요. 15. 하고 오케이. 자, 하면 영상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러면 좀 노래 크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는 작죠? 26살 이렇게 되는 배우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고 내가 있는 키우고 싶은 이예지입니다. 부분이랑 안 키우고 싶은 부분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네. 앞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주고 뒤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특정 사운드가 어느 정도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26살 지금 여기에 바가 막 배우로 올라가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네. 이예지입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네. 오디오 게인을 한 5 정도 올린다. 네. 한 10 정도 더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엄청 크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운드가 약간 좀 깨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26살 배우로 활동하고 아, 이게- 울리는 네, 느낌 막 네.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26살 빨간색인 배우로 상태에서 활동하고 네. 닿아 있는 상태. 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소리가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네. 제일 가장 크게 할 정도의 사운드는 내가 이 사운드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사람들 네. 잘 들리게 하고 싶다. 네. 그냥 한 이 정도로 해주시면 이 빨간색이 살짝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거든요. 아. 근데 닿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돼요. 아, 그럼 깨지는 네,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는 살짝살짝 닿는 정도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작업하다가 지쳤어요. 나머지 내일 하고 싶어. 네. 그랬을 때 뭐 해야 되죠? 저장. 그죠? 네. 저장은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아, 네.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S. 컨트롤 S. 그리고 파일에서 네. 세이브 해보세요. 세이브. 세이브.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요. 아, 근데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기 내려보세요. 이렇게요? 내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업 열어보세요.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이 여기 아지트로 지정했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얘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끄고 다시 이거 키면 똑같이 켜지거든요. 아, 내가 작업하다가 아, 나머지 내일 하고 싶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프리미어 프로 파일이지 영상 파일이 아니에요. 프리미어 프로 작업 파일이라서 얘를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 못 보고 아, 네. 유튜브에도 못 올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작업하는 그 파일일 뿐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영상을 만드는 법은 좀 다르거든요. 네. 자, 영상을 뽑는 방법은 자, 먼저 파란색 바로 어디까지 뽑을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너무 길게 뽑지 말고 한 20초만 뽑아볼게요. 이번엔 네. 20초. 자, 이렇게 여기까지 뽑을 거예요. 예를 네. 들어 여기 보면 세 번째 네. 꺽쇠 표시 있죠? 이거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뽑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뽑겠다. 네. 그래서 이걸 꼭 지정을 해주시고 뽑아야 돼요. 어디까지 뽑을지. 네. 그 다음에 단축키는 컨트롤 M이에요. 네. 컨트롤 M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떴죠? 네, 떴네요. 자, 이러면 내보내기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단축키 약하신 분들은 그냥 꺼주세요. 네. 여기 파일에서 네. 익스포트 눌러서 미디어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포맷이라고 여기 눌러보세요. 네. 뭐 이거요? AVI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요? 무조건 이건 H.264로 해주시면 돼요. 아, 네. H.264 블루레이 아니고 H.264요. 아,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전 설정이라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고 요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좀 익숙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유튜브, 뭐, 비디, 이런 거요? 그렇죠. 유튜브가 있죠. 네. 유튜브에 뭘로 하면 될까요? FHD? 맞아요. 설명한 보람이 있네. FHD가 네. FHD고 네. 많이 쓰는 규격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FHD에 있어서 화질 손상 없이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뽑히시면 돼요. 뽑으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 아웃풋 네임이라고 이름 정하는 게 있는데 이 파란색 눌러보세요. 사실 이건 이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뽑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0401 수업 여기다 뽑고 싶으면 여기다 하셔도 되고 뭐 바탕을 뽑고 싶으면 바탕을 뽑아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뽑는 거예요. 네. 파일 이름 정해주세요. 브이로그, 에지 브이로그 하셔도 돼요. 네. 하고 저장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보내기 혹은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네. 거 이거 눌러주시면 뽑힙니다. 자, 이렇게 뽑힌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보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뽑히는 시간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다 되면 뽑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막 느린 컴퓨터는 뽑아놓고 밥 먹으러 가거나 뽑아놓고 자고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 긴 영상 같은 경우에. 자, 됐네요. 그죠? 네. 어디 있어요, 파일? 파일 한번 찾아보세요. 뽑은 거. 밖에 있어요. 나 바탕화면에 됐는데? 아니요, 바탕은 안 했어요. 네, 거기 있죠? 한번 켜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그 영상 자막 넣은 거랑 컷 편집하고 자막까지 넣은 거, 이렇게 테두리까지 넣은 거. 이해진입니다. 저는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약간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뜬금없지만 연습하는 걸 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영상 만들 수 있죠. 네. 그 영상을 안 해보면은 무조건 잊을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그걸 바로 내가 편집해가지고 거기 자막을 좀 몇 개 입혀보고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은 되게 남는 거니까 네. 계속 촬영을 해보고 이제 이런 기초로 자막 자르고 붙이고 음악 넣고 하는 데에서 조금씩 더 넓혀가면 돼요. 일단 이 기초적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네. 이 뒤에는 유튜브에 있는 거 따라 하시거나 나중에 저도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건데 네. 따라 하시기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영상이 어렵지 않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